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샤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그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 필옵틱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예, 이것을 하기 전에 잠깐 보시면 이제 이게 제 채널인데요. 예, 뭐 제가 영상 이런 뭐 기술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예, 좀 별로입니다. 녹화도 그냥 한 번에 다 해서 그 중간에 편집도 못하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다날도 저번에 한번 올렸거든요. 예, 다날을 한번 요청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미네님이라고 요청하셔가지고 예, 다날에 대한 회사 정보를 한번 올린 적이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오늘 시장이 끝나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다날 제가 그때 그 영상 만들면서 이 전자결제에 관련된 그 업체들의 그 뭐 다날부터 해서 예,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KG 이니식스 여러 군데를 이제 같이 좀 봤거든요. 그때 이제 픽을 하면서 다날 같은 경우는 뭐 삼성 그 페이 이거 연결돼서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해외도 이게 이제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다. 그래서 좀 이제 좋게 봤었지만 기존에 있던 매출이 이제 크진 않지만 이제 다른 사업부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뭐 그 프랜차이즈 조금 아직 매출이 잘 안 나와서 조금 그거는 좀 그것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지만 주 사업부인 이제 삼성페이는 굉장히 좋다고 그때 얘기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런 전자결제 같은 회사를 같이 좀 평가를 하면서 KG 이니식스하고 KG 모빌리언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고 그거에 대비 이제 시총 대비해서 밸류가 좀 괜찮다라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고 예,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KG 이니식스 또 오늘 좀 오르고 KG 모빌리언스도 좀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제 하루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하고 한국정보통신 그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매출 성장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여기 두 군데는 이제 성장을 못해서 그때 그래서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은 오히려 오늘 굉장히 좀 조금씩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제 전자결제 쪽 회사들이 굉장히 다 좋았는데 NHN 한국 사이버결제도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덜 올랐거든요. 예. 물론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좀 너무 많이 이제 주가가 좀 오른 게 아닌가. 뭐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한 대로 좀 비슷하게 나왔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다날 이제 요청을 해주셔서 했는데 오늘 다날이 한 16%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그때 막 저는 이제 기존 주 사업부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이제 보조 두 가지 이제 사업부가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솔직히 저는 그래서 다날을 저는 솔직히 그때는 막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KG 이니시스나 이제 모빌리언스는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그때 좀 저도 배운 거죠. 이 미네님 요청을 통해서 이제 이쪽 회사들을 보면서 이제 전자결제 쪽을 이제 공부하면서 좀 오히려 이 두 군데가 좀 좋게 보였었는데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저는 뭐 종목 추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이렇게 뭐 주가를 잘 맞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갑니다. 다날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뭐 제가 태풍 관련주 원풍 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제가 맞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영님께서 필옵틱스도 좀 이렇게 분석이라고 하기도 좀 어설프죠. 제가 하는 건 그냥 확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필옵틱스라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서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옵틱스를 보시면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업 분부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장비 업체거든요.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고 디스플레이 장비나 이제 2차 전지 장비, 그 다음에 뭐 PCB나 TSP 장비라는데 이게 매출 비중이 좀 낮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기타 비중이 한 4.5%고 2차 전지 이제 11.9%인데 조금 성장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큰 이제 매출 사업부는 이제 OLED, OLED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매출비 83%까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도 이제 솔직히 제가 이제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공업적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대부분 장비들이 보면 이제 커팅 장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모바일 OLED 그런 제품에 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 레이저 노칭이라 해서 이것도 이제 배터리
그 틀이라 그럴까요? 예, 그거 이제 금속 틀을 이제 커팅해주는 그런 장비 같아요. 그래서 레이저 커팅 같은 그런 장비들을 이쪽에서 이제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OLED 쪽에 가장 매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방에 이제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제 OLED 시장은 이제 뭐 단위 이제 억 달러로 돼 있는데, OLED 시장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성장을 이제 가져가고 있고, 이 LCD죠. 예, LCD 패널 쪽은 점점 이제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OLED 산업 중에서 이제 라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제 뭐 TV 쪽, 텔레비전 쪽 이런 쪽이 될 수 있겠죠. 그쪽 OLED, 예, 이런 쪽보다는 스몰이라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되죠. 예, 스마트폰 쪽이 훨씬 더 이제 그 전체 OLED 시장의 규모도 크고, 예, 성장도 더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예, 성장도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OLED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 OLED 시장에서도 이 스몰 쪽 디스플레이 쪽을 하고 있는 업체에 좀 눈여겨 보시면 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OLED 스몰이죠. 스마트폰 관련된 OLED 시장을 거의 전 세계에서 제가 확인은 정확히 지금 몇 %까지인지는 확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점유율이 거의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으면 한 9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그 관련된 업체들이 OLED 쪽으로 굉장히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 OLED 시장 점유율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이, 예,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예, 여기가 있어서 그런지 뭐 과거에는 뭐 독점이었죠.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뭐 1%를 안 뺏길 정도, 1.3%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점차 이제 중국 쪽, 예, 중국 쪽이 이제 거의 2019년도에서 9%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90% 정도로 좀 내려갔고요. 예, 그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예, OLED 그 시장을 이렇게 독점하고 선점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마트폰, 스몰 쪽, OLED 쪽, 이쪽 사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OLED가 이제 플렉시블은 이제 휘어지는 거죠. 예, 구부러지는 OLED고, 이제 레지 OLED는, 예, 이게 이제 평평하다 그럴까요? 예, 이게 구부러지지 않고 이제 평평한 OLED고, 그다음 이제 폴더블이 이제 새로 나왔죠. 2020년부터 이제 접는, 예, 삼성에서 이제 나오는 폴더블이 나오죠. 예, 폴더블 시장이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OLED 이 시장 성장은 완만하고요. 대신 휘어지는 이제 OLED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새롭게 폴더블 시장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LCD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 PL 옵틱스가 뭐 LCD나 이런 쪽 시장이 아니라 OLED 시장을 지금 관련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방위 사업에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OLED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이제 국내 전방사는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 수출 증가, 그리고 해외 쪽, 예, 수출도 증가해서 레이저 장비 수출이 이제 확대될 거라니까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매출 늘어날 거고, 예. 과거 이렇게 이 매출 자료거든요. 필 옵틱스가 2017년 6월 1일 날 이때 상장을 했는데, 이때 보시면 매출이, 예, 제일 높을 때거든요. 거의 뭐 3천억이 좀 안 될 정도인데, 그 이후에 이제 폭락을 했거든요. 매출이 폭락을 하고, 이때 시장에 OLED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이제 또 최초로 이제 나오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장비들이나 이런 쪽 OLED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났었죠. 예,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장비가 들어가고 나서 뭐 모델이 크게 바뀌거나 이러기 전에는 이제 신규 장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캐파를 뭐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이제 증설을 해놓고, 새롭게 이제 OLED 시장이 증가가 돼서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야지 이제 캐파 증설을 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새롭게 이제 신규 이런 장비들을 수주를 넣는데, 이때 이미 굉장히 크게 증설을 해놔가지고 17년도에 그때 이제 매출 한번 끌어온 이후에 거의 2년 동안은 18년도, 19년도까지는 큰 매출이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이때 또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필 옵틱스의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네, 5년
전년치 한번 보시면은 2017년도 이제 그 상장하고서 최고점 찍고서 계속 내려온 거죠. 예, 그 이유는 이제 18년도, 19년도 매출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20년도 되면서 아까도 보셨지만 예, 매출이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성장을 하면서 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예, 코로나19로 좀 하락을 맞고 다시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복귀를 한 건데, 이제 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 거죠, 매출이.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엔 다시 또 이제 이쪽 그 OLED 전방위 그 증설이나 캐파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와 같은 거죠. 예, 모바일 OLED 패널 출하량 추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필 옵틱스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연결돼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이제 OLED 시장, 예, 그 중에서 이제 스몰로 들어가는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모바일 OLED 패널을 출하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의 예, 스마트폰하고 이제 애플의 이제 스마트폰이 얼마나 그게 많이 팔리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스마트폰의 판매량. 그리고 올해는 조금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매출이 조금 우려되긴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소재에 대한 문제죠. 예, 소재 업체들은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일단은 뭔가 산업이 바뀌고 이 OLED 쪽으로 이제 신규 모델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장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제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이제 성장이 많이 없고, 이제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한번 이제 15년도 이후로는 크게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2020년 이후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연간 매출 보시면 2017년도 이때 상장했을 때 2,854억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555억으로 거의 20% 이하로 매출액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거의 말도 안 되게 거의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뭐 많이 성장을 했지만 2017년도 대비해서는 뭐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를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많이들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볼 게 이제 제가 그 다른 영상에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이제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월별로 그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올려놓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수입 동향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이제 7월부터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287.8% 수입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치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는 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는 뭐 하반기에도 지금 뭐 애플폰도 이제 OLED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OLED 쪽에 그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가 기존에 이제 LCD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저는 수입을 했다라고 보지 않고 뭔가 OLED 쪽으로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수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7월 달에 이 디스플레이 장비가 많이 수입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장비 업체들도 좀 7월 달부터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비가 이제 어느 정도 다 공장 증설이 되고 나서는 또 이제 소재 업체들이 이제 따라서 또 주가가 또 갈 수 있겠죠. 예, 장비 업체가 어느 정도 먼저 매출을 일으키고 그 OLED 쪽에 장비들이 들어가고, 이후에는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소재 업체들이 또 추가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3월부터 작년 대비해서도 작년 뭐 이게 2분기 180억 매출을 했는데, 올해 2분기는 이제 679억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도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 된 거죠. 예,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된 거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흑자 전환돼서 올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기대를 해볼 만한 쪽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작년 2년 연속 지금 적자를 냈기 때문에 예,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러면 주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이 올해 이제 4월 1일 날에 이제 필 에너지라는 2차 전지 공정 장비 회사를 이 물적 분할을 했다 그러거든요. 예, 물적 분할을 해서 예, 회사를 물적 분할을 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쪽 이제 분야가 지금 이제 이 배터리 쪽, 예, 아까 얘기한 금형을 이제 깎는 레이저 커팅 장비라 그랬는데, 뭐 올해 벌써 뭐 수주 매출이 800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578% 증가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헝가리의 법인을 신설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삼성 SDI가 이제 헝가리의 그 배터리 이제 공장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거와 이제 연결해서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좀 이제 제품을 조달하고 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헝가리 쪽에 이제 법인 신설을 또 하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좀 성장이 좀 돋보이고, 이 지금 필옵틱스가 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도 이제 그 긴밀하게 2차 전지 그 제조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한번 뭐 여기는 한번 잠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물적 분할하고 이렇게 신설법인이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서 뭐 저도 이제 배우는 차원에서 한번 봤으면, 이제 회사가 이제 분할을 할 때 어떤 사업부나 이런 걸 뭐 물적 분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인적 분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의 이제 제일 큰 차이를 볼 때는 그냥 물하고 인이 다른 거잖아요. 이제 물은 그냥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인적 분할은 이제 어떤 소유한 사람, 이렇게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중심은 이제 그 회사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자 A는 A 회사, 원래 A 회사의 투자자인데, 이제 A 회사의 어떤 사업분이 이제 분사를 해서 물적 분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B 회사는 A 회사의 전체 100% 이 회사의 이제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가 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A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고, 따로 B 회사의 주식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출이나 이런 거나 이 회사의 실적, 이런 것들은 다 A 회사의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잡히게 되고, 보통 이런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부가 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을 한 이후에 이제 뭐 상장을 한다든지, 뭐 지금 뭐 그런 이슈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업부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안 좋아서 이거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부를 죽이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 그러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거는 이 A 회사의 이제 건물이라, 그러니까 회사가 중심이 된다. 이쪽 물적 분할에선 사람. 그래서 투자자는 A 회사의 주식만 갖는다. 근데 만약에 인적 분할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A 회사 같은 경우 같은 색깔로 해놨잖아요. 같은 회사라는 거죠. 자회사기. 근데 A 회사가 이제 B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는, B 회사는 이제 A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게 되는 거고요. 없게 되는 거고, 대신 이 A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지분율대로 B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투자자가 A 회사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제 B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 B 회사에도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 이제 뭔가 회사를 분사했을 때 그 지배력을 갖기 위한 거죠. 이제 나는 A 회사에서도 내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B 회사가 또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B 회사에도 내가 어떤 주식의 그런 행사권을 갖고 싶어, 지배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인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죄송합니다. 그 투자자의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 어떤 투자자 인간 중심이면 인적 분할이고, 이 건물이 이 회사, 이 분할하는 회사의 어떤 소유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는, 이제 소유나 그런 걸 갖게 되는 건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설명이 좀 쉬웠는지 모르고, 어차피 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가끔씩 이게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저도 궁금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를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업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제가 OLED 쪽만 가져왔거든요. 왜냐면은, 이 OLED 쪽 매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하고 올해 이제 2분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뭐 2017년도는 뭐 상장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올라간 거고, 제일 많은 이 매출을 올린 거고, 그때 이제 재고자산이 한 이제 2,568억 할 때 59억밖에 안 됐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고자산을,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재고자산을 많이 비축해 놓은 건지, 2018년도에는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서 재고자산이 좀 쌓이기 시작하죠. 6,870억.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는 OLED 매출이 한 928억 나오고서 재고자산이 한 579억 이렇게 좀 떨어졌고, 올해는 이제 아직 2분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작년도 전체 OLED 매출 이상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은 굉장히 2018년도, 19년도보다 2020년이 확실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재고자산도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회사의 좀 재고자산을 분기별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옵틱스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재고자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은 뭐 이렇게 그동안 쌓여 있는 거죠.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좀 한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매출 증가랑 그다음 재고자산을 좀 같이 보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사업 부분별 실적을 볼 텐데요. 이거는 좀 엑셀로 제가 자료 정리한 게 있어서,
예, 여기 보시면 이제 2017년도 아까 세 가지 사업을 한다 그랬죠. OLED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 아까 뭐 PCB나 그런 기타 사업 여기인데 뭐 2018년도에는 굉장히 다 하락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OLED 쪽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2차 전지 쪽은 2018년도, 19년도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2020년도 쪽에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지금 2차 전지 쪽, 그쪽 업황이 이제 그냥 확대되면서 굉장히 좋은 신규 사업, 이제 필 에너지라고 이제 물적 분할을 한 회사죠.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앞으로도 이제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PCB는 어차피 뭐 크게 뭐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크게 뭐 다루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비중을 좀 낮게 잡고, 이제 OLED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OLED가 2분기 만에 이제 2019년도 매출 이상을 지금 올렸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해 필라티스는 지금 OLED 쪽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쪽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산업의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매출을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2018년도에는 힘들었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히려 이제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도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2019년도부터 2018년도 바닥을 찍고서 매출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17년도는 뭐 장비에 어떻게 보면 신규 장비가 이제 들어가면서 매출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었었고, 2018년도에는 이제 뭐 수주가 많이 없었던 거고, 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매출을 유지하다가 2020년도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 쪽 매출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1, 2분기에도 작년도보다 매출이 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4분기마다 좀 뭐 마이너스 나오는 이런 게 좀 있는데, 매출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2번 뜨거든요. 이거는 아마 회계 아마 정산에서 뭐 좀 오프셋이라 그럴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프셋 하면서 4분기 때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과대하게 매출 잡혔거나 뭐 회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2분기를 좀 특징으로 잡진 않고 전체로 아마 매출을 잡아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9,730 이때 한 죄송합니다. 한 97억 정도 했고요. 이때가 한 310억 정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보시게 되면 이제 2019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걸로 보이고, 2020년도도 지금 성장을 이제 해서 간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신규 수주가 아마 계속 좀 들어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타 매출은 조금 뭐 제가 뭐 잘 아직 모르겠고 솔직히 모르는 부분도 많고, 조금 뭐 매출 부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기대되는 이제 매출 사업 부분은 이제 가장 큰 OLED하고 2차 전지 매출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사업 부분을 보면은 확실히 2020년도에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 장비 쪽 업체를 좀 투자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이렇게 한번 크게 뭔가 산업이 바뀌면서 아까처럼 이제 OLED 시장에 오면서 장비가 쑥 들어가고 나서는 지금 한 2년 거의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데 만약 투자할 때 이거 시기를 잘못 맞추면은 굉장히 한 몇 년 동안 주가가 안 오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기대감에 이렇게 투자했다가 지금 막 여기 2000년도 때 만약에 좋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는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지고 실적이 이제 안 나오면서 뭐 2만원 갔던 게 지금 뭐 거의 뭐 최저점 6천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거의 된 건데, 그렇게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장비 쪽 투자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업황을 잘 알고 자, 턴어라운드 될 때 그 초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수익을 내기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그냥 꾸준하게 매출이 좀 나와서, 장비가 들어간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장비 업체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많이 오른 다음에 또 이제 다음에 그런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예측을 하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OLED 장비 업체보다는 이제 소재 업체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업체들 좀 괜찮은 업체를 좀 찾아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분기 매출액만 봐서는 이렇게 좀 생각보다 좀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또 중요한 게 회사의 이 수주라 그럴까? 수주 잔고를 좀 봐야 되는데, 수주 잔고에 대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하고 2차 전지 제조 장비에 이제 수주 잔고가 나와 있는데, 수주 총액은 한 2,241억이었고 납품 한 921억 했고,
이제 잔고로 한 1,420억 정도 이제 남아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사업보고서에서 이걸 보면서 조금 힘들었던 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남아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과연 뭐 분기별로는 얼마 정도의 매출이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이 수주 잔고가 언제까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이 수주 잔고가 뭐 올해까지 수주인지 아니면 뭐 내년까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이 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뭐를 했냐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요거 보면서 했던 게 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주잔고, 예, 수주잔고 내역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저희가, 다트 공시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규 수주 받았던 계약 공시에, 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 그래서 일단 2020년도에 걸쳐 있는 거죠. 예, 매출. 그러니까 이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해서, 수주를 받았던 게, 뭐, 어쨌거나 2020년도에 걸쳐 있는 것들, 예, 그거를 다 이제 끌어온 거고, 적어 온 거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회색은, 이제 2분기까지, 이제 2분기가 이제 6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 6월 달까지는 이미 이제 실적 보고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는 이제 요 매출이죠. 이 실적이, 이 필옵틱스에 잡히지 않을 실적이니까 이미 다 이제 납기를 끝내고, 이제 아마 돈을 받았고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남은 건 이제, 여기는 이제 3분기 들어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3분기가 들어가는 거죠. 예, 3분기 8월달.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3분기 딱 들어가는 거죠. 예, 3분기 이후부터 이제 잡혀 있는 매출인데, 그래서 여기 매출들은 이제 다 잡아왔는데, 여기 이제 계약 업체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 뭐 미양 BOE라는 뭐 중국 쪽인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쪽도 있고, 중요한 게 여기 디스플레이, 죄송합니다. 삼성 SDI 쪽으로, 이 2차전지 쪽으로도 매출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67억, 그 다음에 뭐 393억, 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이 배터리 업체 쪽도 아까 보시면 뭐 800억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이쪽도 이제 매출이 계속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OLED 쪽만 매출이 좀 나오다가 이제 2차 전지 그쪽이 많이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성장하면서 이제 이쪽 산업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예, 두 군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체 이제 금액은, 예, 전체 합계는 뭐 1894억이었지만 이제 3Q 이후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올해 이제 3분기, 예, 올해 3분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수주 금액은 1,326억이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원래 이렇게 잡을 수는 없는데, 그냥 편하게, 저희가 뭐 회계사도 아니고 뭐 회사에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니까, 저는 그냥 매출이 어느 정도 그냥 잡힐지 그냥 러프하게 대략적으로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수주 공시가 6개월짜리 공시였다 그러면은 전체 뭐 68억짜리 이 수주 사업이라면은 6개월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1억 정도의 매출이 잡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2020년 이제 3분기 예, 매출에 이제 실적이 잡힐 만한 것들,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총 121억인 거죠. 예, 121억. 예, 월마다 121억이니까 이제 3개월 하면 이제 363억 정도가 이제 수주 잔고로 그냥 월별로 그냥 매뉴얼하게 잡힐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잡히진 않는 거고,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300억 정도 매출이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300억 정도는 무난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잡힐 수 있다라고 이제 분기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회사에 보면은 아직 미상한 이제 전환사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사채가 보시게 되면은 338만 5,869개의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이 CB라 그러죠. 예, CB가 아직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335억 정도 돼요. 예, 335억 정도 되니까 이게 전체 이 회사가 지금 한 3천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중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350억 되기 때문에, 예. 350억이면은 비중이 거의 10%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환사채가 이제 물량으로 더 들어올 거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350억 정도는. 그리고 중요한 게 기업 공시가 하나 또 나온 것 중에 다행히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2회 이제 10이죠. 2회 10위는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6월 10일에 이 10위를 다 회사에서 취득을 한 거죠. 예, 이 10위를 그냥 다시 샀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72억짜리 10위인데, 예,
이 CB를 75억 주고 전환사채를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3억 이상의 이제 이자 생각한 만기 계약까지 생각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생각한 금액을 주고서 미리 이제 다 이제 매수를 한 거고요. 이 매수한 이유는 취득을 해서 전량 소각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여기 플러스 350억 플러스 72억이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20억 정도 된 건데 422억 정도 된 건데 그 중에서는 이제 72억은 이제 소각을 해서 이제 주식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점은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공시를 한 거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주주 친화적인 이런 그 공시를 내주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회사 밸류를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매출액으로 좀 비교하기는 좀 힘들죠. 작년에 이제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작년에 마이너스 찍었기 때문에 좀 올해 1분기, 2분기하고 비교를 하기 힘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액으로 아마 비교를 하면은 뭐 2분기부터는 확실히 이제 많이 성장한 거 볼 수 있고 아까도 봤지만 이 장비들이 지금 새롭게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죠. 예. 이 디스플레이용 제조용 장비가 수입도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업황이 이제 좋게 개선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OLED 쪽 관련된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뭐 2분기 이제 3분기 때도 업황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삼성 SDI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증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추가 그런 물량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필 에너지 쪽으로 해서 그래서 업황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밸류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시총이 2,490억이거든요. 예, 2,490억. 예, 하지만 뭐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한 350억 정도가 아까 나온다 그랬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한 350억 정도 아직 나올 물량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 좀 원래는 요거 지금 현재 주가랑 해가지고 곱하면 350억 더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13,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언제 이게 지금 전환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요거는 이제 안 나오죠. 요거까지는 이제 나오진 않겠죠. 왜냐면 이건 2021년부터 행사가 가능하니까 내년 2월 달부터니까 요 정도만 일단 나온다라고 보면 되죠. 최근까지는. 근데 일단 두 개 다 잡아서 뭐 그냥 편하게 350억을 더 시총에 더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존 시총이 2,490억이고 거기다가 이제 CB 전환사채 물량 시가총액 기본적으로 350원 넘어갈 겁니다. 미니멈 350원을 일단 잡아주고요. 그러면 전체 이제 희석될 수 있는 시가총액은 요거 플러스 요거겠죠. 이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당기순이익을 한번 예상 당기순이익 뭐 계속 이제 보시게 되면은 수주가 좀 계속적으로 더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더 나올 테니까 뭐 매출은 아마 더 늘어날 테지만 당기순이익을 지금 전반기에 115억을 했거든요. 115억을 했고 하반기는 분명 이거보다 더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뭐 2배만 해도 130억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프리미엄 뭐 이래저래 한 뭐 10억씩만 붙여도 150억 이상은 분명히 될 거거든요. 회사의 어떤 예상 당기순이익. 이거는 3분기 매출 나오는 걸 보면서 또 이제 밸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상 당기순이익 보수적으로 한 150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시가총액 이게 희석된 시가총액 이거 나누기 한 150억 잡는다 그러면은 한 PR 이제 PR이죠. P 레이쇼가 한 19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그냥 보통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여기 회사가 이제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아마 실적은 분명히 3, 4분기는 더 잘 나올 수 있어서 근데 뭐 현재 이 희석 물량도 좀 있고 근데 아까처럼 좀 기대되는 게 이 희석 물량 중에 아까 72억이었죠. 예. 원래는 이게 72억 더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이쪽에서 CB를 상환했죠. 예, 상환된 12 상환하고 상환이 아니고 매수한 거죠. 예, 조기 매수 상환한 게 한 7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72억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더 플러스가 만약 됐다 그러면은 저기 또 바뀌겠죠. 아까 19.41이고 18.93이니까요. 18.93 정도 나오니까 이제 P 레이쇼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거는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남아있던 이런 회사가 그렇게 계속 돈을 좀 잘 벌고 만약에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이
이런 남아있는 지금 뭐 3회 이런 사채들도 혹시나 조기 상환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회사는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회사가 지금 보니까 저런 CB 이런 걸 좀 배당을 많이 한 350 정도 해놔가지고 지금 부채 비율이 아마 좀 될 거거든요. 예, 부채 비율이 지금 200%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조금씩 줄어들긴 할 겁니다. 예, 저 이제 아까 얘기한 CB를 조기 상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 보여주고 뭐 3분기에도 매출이 잘 나오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분석자는 뭐 요 정도 했는데 뭐 오히려 저는 이제 이쪽 이제 장비들보다 이제 좀 약간 소재 쪽으로 좀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예, 이미 장비 기준은 미리 좀 들어가야 되지 않았었나. 좀 이미 좀 지금도 분명 오르고 아마 그럴 건 맞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미리 좀 들어갔었으면은 좀 낫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때 한 4분기부터 여기 보시면 매출 자료 보시면은 사업부문별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부문별 실적을 이제 보는 건데 거의 이때 4분기 4분기부터도 거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원래 좀 먼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2019년도 4분기에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이미 그래서 약간은 벌써 지금 저는 많이 이제 아직은 뭐 얼마나 더 갈지 모르고 매출의 실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좀 그때부터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좀 이제 프로텍스를 제가 보니까 아까 이 자료죠. 예, 제가 이제 요때도 그냥 관심을 가졌는데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저런 제조용 장비가 다 이제 공장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소재 쪽 업체들이 이제 소재를 납품하면서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스마트폰 업황이 조금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아이폰이 전 제품이 지금 OLED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어서 좀 그런 기업을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끝으로 뭐 제가 이제 영상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뭐 어차피 뭐 제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할 만한 뭐 그런 뭐 내용도 아니고요. 예. 제가 그 정도로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회사는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부채 비율이 아직은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 그런 걸 좀 보시고 예, 그리고 이미 뭐 주가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네. 오늘 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예, 그럼 감사합니다.